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지혜의 등불이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한평생 직장이 나의 전부였고 성실함이 유일한 무기였던 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퇴직이라는 두 글자는 삶의 지도를 통째로 흔드는 경험일 것입니다. 막막한 미래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중 하나는 바로 국민연금일 텐데요.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이 국민연금을 이제 소득이 없는데도 계속 내야 하는 걸까요? 멈춰야 할까요? 어떤 선택이 나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지켜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갈림길에 서 계신 여러분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깊이 있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지혜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서로에게 베푸는 큰 축복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퇴직 후 국민연금 관리의 모든 것, 그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여 실업 상태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퇴사하면 회사는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게 되고 여러분의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라는 우편물이 도착할 것입니다. 이 우편물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퇴직,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을 경우 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소득이 있으니 납부 예외 신청이 안 될 것이라 오해하시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실업급여를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 중에도 당당하게 납부 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연금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납부 예외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두 번째 선택지는 소득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입니다. 가입 기간을 하루라도 더 늘려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높이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 가입자로 계속 납부하기로 결정했다면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없는 분들의 소득은 공단에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 중간값, 즉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 중위수 소득은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보험료율인 9%를 곱하면 월 9만 원이 최소 보험료가 됩니다. 즉,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 가입 기간을 이어가고 싶다면 최소 월 9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논의되는 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된다면 이 최소 금액은 약 13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대 납부 가능 금액은 약 57만 원 선이며 여러분은 이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 사이에서 원하는 액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하면 자동으로 임의가입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개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한다고 자동으로 임의가입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 퇴사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납부 예외를 신청하거나 계속 납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은 이와는 다른 제도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고자 할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또는 아직 학생이거나 군 복무 중이어서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의 청년들입니다. 즉, 임의가입은 처음부터 의무가 없던 분들을 위한 선택지이며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한 분들은 지역가입자라는 틀 안에서 본인의 상황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서 월 9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프리랜서나 자영업으로 비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네, 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위수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9만 원을 내고 있더라도 국세청에 여러분의 소득이 신고되면 그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으로 통보됩니다. 공단은 이 실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더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덜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세청에 파악된 당신의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원칙대로라면 소득의 9%인 4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노후를 위해 그냥 9만 원씩 계속 낼게요 라고 한다면 이는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국세청에 파악된 월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당신은 소득의 9%인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때 나는 처음에 신고한 9만 원만 낼래요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재산정한 18만 원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에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몇 년간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소득이 생겼는데 그때 못 냈던 보험료를 지금이라도 낼 수 있을까요? 금액이 크면 나누어 낼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이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과거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를 신청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현재 시점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단,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기간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납부 방법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부담이 된다면 최대 60개월, 즉 5년에 걸쳐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물론 분할 납부 시에는 소정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런데 이 추납 제도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절세 효과입니다. 추납으로 납부한 보험료 전액은 그 해의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사업이 잘 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분이 과거 미납 기간에 대한 추납을 실행한다면 납부한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이니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실직 기간 동안 실업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75%를 지원해 준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실직자들의 노후 준비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는 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 상한선인 7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보험료는 6만 3천 원이 됩니다. 이 중 75%는 국가가 내주고 여러분은 25%인 약 1만 5천 원 남짓한 금액만 내면 한 달의 가입기간을 온전히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지원은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6억 원을 넘거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업 상태에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7번째 질문입니다. 20대 후반부터 일하다가 53세에 퇴직했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없을 것 같은데 60세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서 최소 보험료라도 계속 내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니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납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즉,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아무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내 돈이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국가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시 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절차를 잊어버리면 억울하게 소득공제도 못 받은 원금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공제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은퇴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건강보험료 폭탄의 실체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안 내도 될 때는 내지 말고 소득이 많이 발생한 해에 소득공제용으로 추납하라. 소득이 없는 실직 기간에는 섣불리 보험료를 내지 마십시오.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보험료 부담을 더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대신 나중에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소득이 크게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해가 온다면 바로 그때 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그 해에 몰아서 납부하면 그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을 절세의 황금열쇠로 사용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또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노후 자금을 국민연금에만 몰빵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유지하되 연금저축, 개인연금, 비과세 저축성보험 등 다양한 사적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노후 소득원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내용을 3가지 핵심 전략으로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실직했다면 실업 크레딧 제도를 100% 활용하십시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1년의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둘째, 추납은 종합소득이 가장 높은 해에 실행하십시오. 국민연금을 단순한 연금이 아닌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적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금저축,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포함한 자신만의 노후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구성하십시오. 지식은 힘입니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인생의 후반부를 항해할 때 정확한 지식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돛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지혜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이막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지혜의 등불이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한평생 직장이 나의 전부였고 성실함이 유일한 무기였던 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퇴직이라는 두 글자는 삶의 지도를 통째로 흔드는 경험일 것입니다. 막막한 미래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중 하나는 바로 국민연금일 텐데요.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이 국민연금을 이제 소득이 없는데도 계속 내야 하는 걸까요? 멈춰야 할까요? 어떤 선택이 나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지켜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갈림길에 서 계신 여러분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깊이 있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지혜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서로에게 베푸는 큰 축복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퇴직 후 국민연금 관리의 모든 것, 그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여 실업 상태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퇴사하면 회사는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게 되고 여러분의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라는 우편물이 도착할 것입니다. 이 우편물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퇴직,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을 경우 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소득이 있으니 납부 예외 신청이 안 될 것이라 오해하시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실업급여를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 중에도 당당하게 납부 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연금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납부 예외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두 번째 선택지는 소득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입니다. 가입 기간을 하루라도 더 늘려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높이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계속 납부하기로 결정했다면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없는 분들의 소득은 공단에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 중간값, 즉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 중위수 소득은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보험료율인 9%를 곱하면 월 9만 원이 최소 보험료가 됩니다. 즉,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 가입 기간을 이어가고 싶다면 최소 월 9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논의되는 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된다면 이 최소 금액은 약 13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대 납부 가능 금액은 약 57만 원 선이며 여러분은 이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 사이에서 원하는 액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하면 자동으로 임의가입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개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한다고 자동으로 임의가입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 퇴사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납부 예외를 신청하거나 계속 납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은 이와는 다른 제도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고자 할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또는 아직 학생이거나 군 복무 중이어서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의 청년들입니다. 즉, 임의가입은 처음부터 의무가 없던 분들을 위한 선택지이며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한 분들은 지역가입자라는 틀 안에서 본인의 상황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서 월 9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프리랜서나 자영업으로 비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네, 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위수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9만 원을 내고 있더라도 국세청에 여러분의 소득이 신고되면 그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으로 통보됩니다. 공단은 이 실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더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덜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세청에 파악된 당신의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원칙대로라면 소득의 9%인 4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노후를 위해 그냥 9만 원씩 계속 낼게요 라고 한다면 이는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국세청에 파악된 월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당신은 소득의 9%인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때 나는 처음에 신고한 9만 원만 낼래요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재산정한 18만 원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에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몇 년간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소득이 생겼는데 그때 못 냈던 보험료를 지금이라도 낼 수 있을까요? 금액이 크면 나누어 낼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이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과거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를 신청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현재 시점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단,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기간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납부 방법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부담이 된다면 최대 60개월, 즉 5년에 걸쳐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물론 분할 납부 시에는 소정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런데 이 추납 제도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절세 효과입니다. 추납으로 납부한 보험료 전액은
그 해의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사업이 잘 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분이 과거 미납기간에 대한 추납을 실행한다면 납부한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이니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실직 기간 동안 실업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75%를 지원해 준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실직자들의 노후 준비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는 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 상한선인 7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보험료는 6만 3천 원이 됩니다. 이 중 75%는 국가가 내주고 여러분은 25%인 약 1만 5천 원 남짓한 금액만 내면 한 달의 가입기간을 온전히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지원은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6억 원을 넘거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업 상태에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7번째 질문입니다. 20대 후반부터 일하다가 53세에 퇴직했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없을 것 같은데 60세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서 최소 보험료라도 계속 내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니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납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즉,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아무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내 돈이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국가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시 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절차를 잊어버리면 억울하게 소득공제도 못 받은 원금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공제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은퇴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건강보험료 폭탄의 실체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안 내도 될 때는 내지 말고 소득이 많이 발생한 해에 소득공제용으로 추납하라. 소득이 없는 실직 기간에는 섣불리 보험료를 내지 마십시오.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보험료 부담을 더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대신 나중에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소득이 크게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해가 온다면 바로 그때 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그 해에 몰아서 납부하면 그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을
절세의 황금열쇠로 사용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또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노후 자금을 국민연금에만 몰빵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유지하되 연금저축, 개인연금, 비과세 저축성 보험 등 다양한 사적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노후 소득원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내용을 3가지 핵심 전략으로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실직했다면 실업 크레딧 제도를 100% 활용하십시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1년의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둘째, 추납은 종합소득이 가장 높은 해에 실행하십시오. 국민연금을 단순한 연금이 아닌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적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금저축,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포함한 자신만의 노후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구성하십시오. 지식은 힘입니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인생의 후반부를 항해할 때 정확한 지식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돛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지혜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지혜의 등불이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한평생 직장이 나의 전부였고 성실함이 유일한 무기였던 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퇴직이라는 2글자는 삶의 지도를 통째로 흔드는 경험일 것입니다. 막막한 미래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중 하나는 바로 국민연금일 텐데요.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이 국민연금을 이제 소득이 없는데도 계속 내야 하는 걸까요? 멈춰야 할까요? 어떤 선택이 나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지켜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갈림길에 서 계신 여러분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깊이 있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지혜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서로에게 베푸는 큰 축복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퇴직 후 국민연금 관리의 모든 것, 그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여 실업 상태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퇴사하면 회사는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게 되고 여러분의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라는 우편물이 도착할 것입니다. 이 우편물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2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퇴직,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을 경우 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소득이 있으니 납부 예외 신청이 안 될 것이라 오해하시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실업급여를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 중에도 당당하게 납부 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연금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납부 예외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두 번째 선택지는 소득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입니다. 가입 기간을 하루라도 더 늘려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높이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 가입자로 계속 납부하기로 결정했다면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없는 분들의 소득은 공단에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 중간값, 즉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 중위수 소득은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보험료율인 9%를 곱하면 월 9만 원이 최소 보험료가 됩니다. 즉,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 가입 기간을 이어가고 싶다면 최소 월 9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논의되는 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된다면 이 최소 금액은 약 13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대 납부 가능 금액은 약 57만 원 선이며 여러분은 이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 사이에서 원하는 액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하면 자동으로 임의가입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개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한다고 자동으로 임의가입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 퇴사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납부 예외를 신청하거나 계속 납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은 이와는 다른 제도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고자 할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또는 아직 학생이거나 군 복무 중이어서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의 청년들입니다. 즉, 임의가입은 처음부터 의무가 없던 분들을 위한 선택지이며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한 분들은 지역가입자라는 틀 안에서 본인의 상황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서 월 9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프리랜서나 자영업으로 비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네, 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위수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9만 원을 내고 있더라도 국세청에 여러분의 소득이 신고되면 그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으로 통보됩니다. 공단은 이 실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더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덜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세청에 파악된 당신의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원칙대로라면 소득의 9%인 4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노후를 위해 그냥 9만 원씩 계속 낼게요 라고 한다면 이는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국세청에 파악된 월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당신은 소득의 9%인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때 나는 처음에 신고한 9만 원만 낼래요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재산정한 18만 원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에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몇 년간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소득이 생겼는데 그때 못 냈던 보험료를 지금이라도 낼 수 있을까요? 금액이 크면 나누어 낼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이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과거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현재 시점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단,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기간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납부 방법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부담이 된다면 최대 60개월, 즉 5년에 걸쳐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물론 분할 납부 시에는 소정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런데 이 추납 제도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절세 효과입니다. 추납으로 납부한 보험료 전액은 그 해의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사업이 잘 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분이 과거 미납 기간에 대한 추납을 실행한다면 납부한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이니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실직 기간 동안 실업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75%를 지원해 준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실직자들의 노후 준비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는 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 상한선인 7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보험료는 6만 3천 원이 됩니다. 이 중 75%는 국가가 내주고 여러분은 25%인 약 1만 5천 원 남짓한 금액만 내면 한 달의 가입기간을 온전히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지원은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6억 원을 넘거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업 상태에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7번째 질문입니다. 20대 후반부터 일하다가 53세에 퇴직했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없을 것 같은데 60세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서 최소 보험료라도 계속 내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니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납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즉,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아무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내 돈이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국가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시 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절차를 잊어버리면 억울하게 소득공제도 못 받은 원금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공제를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은퇴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건강보험료 폭탄의 실체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안 내도 될 때는 내지 말고 소득이 많이 발생한 해에 소득공제용으로 추납하라. 소득이 없는 실직 기간에는 섣불리 보험료를 내지 마십시오.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보험료 부담을 더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대신 나중에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소득이 크게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해가 온다면 바로 그때 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그 해에 몰아서 납부하면 그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을 절세의 황금열쇠로 사용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또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노후 자금을 국민연금에만 몰빵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유지하되 연금저축, 개인연금, 비과세 저축성보험 등 다양한 사적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노후 소득원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내용을 3가지 핵심 전략으로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실직했다면 실업 크레딧 제도를 100% 활용하십시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1년의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둘째, 추납은 종합소득이 가장 높은 해에 실행하십시오. 국민연금을 단순한 연금이 아닌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적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연금저축,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포함한 자신만의 노후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구성하십시오. 지식은 힘입니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인생의 후반부를 항해할 때 정확한 지식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돛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지혜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지혜의 등불이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한평생 직장이 나의 전부였고 성실함이 유일한 무기였던 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퇴직이라는 2글자는 삶의 지도를 통째로 흔드는 경험일 것입니다. 막막한 미래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 중 하나는 바로 국민연금일 텐데요.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이 국민연금을 이제 소득이 없는데도 계속 내야 하는 걸까요? 멈춰야 할까요? 어떤 선택이 나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지켜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갈림길에 서 계신 여러분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깊이 있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만약 이 지혜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서로에게 베푸는 큰 축복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퇴직 후 국민연금 관리의 모든 것, 그 첫 번째 질문부터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하여 실업 상태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퇴사하면 회사는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게 되고 여러분의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라는 우편물이 도착할 것입니다. 이 우편물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퇴직,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을 경우 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소득이 있으니 납부 예외 신청이 안 될 것이라 오해하시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실업급여를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 중에도 당당하게 납부 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연금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납부 예외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두 번째 선택지는 소득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입니다. 가입 기간을 하루라도 더 늘려서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높이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계속 납부하기로 결정했다면 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할까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없는 분들의 소득은 공단에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 중간값, 즉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5년 6월까지 적용되는 중위수 소득은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보험료율인 9%를 곱하면 월 9만 원이 최소 보험료가 됩니다. 즉, 소득이 없더라도 연금 가입 기간을 이어가고 싶다면 최소 월 9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논의되는 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된다면 이 최소 금액은 약 13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대 납부 가능 금액은 약 57만 원 선이며 여러분은 이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 사이에서 원하는 액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하면 자동으로 임의가입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개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한다고 자동으로 임의가입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 퇴사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납부 예외를 신청하거나 계속 납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은 이와는 다른 제도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고자 할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또는 아직 학생이거나 군 복무 중이어서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의 청년들입니다. 즉, 임의가입은 처음부터 의무가 없던 분들을 위한 선택지이며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한 분들은 지역가입자라는 틀 안에서 본인의 상황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서 월 9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프리랜서나 자영업으로 비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네, 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위수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9만 원을 내고 있더라도 국세청에 여러분의 소득이 신고되면 그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으로 통보됩니다. 공단은 이 실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더 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덜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세청에 파악된 당신의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원칙대로라면 소득의 9%인 4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노후를 위해 그냥 9만 원씩 계속 낼게요 라고 한다면 이는 가능합니다.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국세청에 파악된 월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당신은 소득의 9%인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때 나는 처음에 신고한 9만 원만 낼래요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재산정한 18만 원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과거에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몇 년간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소득이 생겼는데 그때 못 냈던 보험료를 지금이라도 낼 수 있을까요? 금액이 크면 나누어 낼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이라고 불리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과거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현재 시점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단, 추납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기간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납부 방법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부담이 된다면 최대 60개월, 즉 5년에 걸쳐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물론 분할 납부 시에는 소정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런데 이 추납 제도의 가장 강력한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절세 효과입니다. 추납으로 납부한 보험료 전액은 그 해의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사업이 잘 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분이 과거 미납 기간에 대한 추납을 실행한다면 납부한 금액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이니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실직 기간 동안 실업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의 25%만 내면 국가가 75%를 지원해 준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실직자들의 노후 준비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는 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해주고 본인은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 상한선인 7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보험료는 6만 3천 원이 됩니다. 이 중 75%는 국가가 내주고 여러분은 25%인 약 1만 5천 원 남짓한 금액만 내면 한 달의 가입기간을 온전히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지원은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6억 원을 넘거나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업 상태에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7번째 질문입니다. 20대 후반부터 일하다가 53세에 퇴직했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없을 것 같은데 60세까지 남은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서 최소 보험료라도 계속 내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니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납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즉,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는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아무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냥 내 돈이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국가는 소득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시 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절차를 잊어버리면 억울하게 소득공제도 못 받은 원금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낼